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술로서 뭔가 좋은 결과, 호전되신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 과연 손해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데 본인이 수술을 거부한 경우, 의사는 수술해서 뭔가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수술해야 된다. 근데 환자가 수술을 거부한 경우, 트라우마라든지 수술에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이 기준점이 충분히 의학적으로 수술로서 상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소견, 의사가 충분히 수술 위험도도 별로 없고 충분히 호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거를 거절한 경우, 손해의 공평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확대된 손해, 수술을 해서 회복이 돼서 좋아진다면 좋아진 데 대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받을 피해 보상에서 그 손해만큼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역으로 수술의 위험이 아주 높아서 수술로서 반드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안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겠죠. 분명히 수술을 필요로 하는데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의 위험성, 수술로서 환자 상태가 더 위험한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 또 수술로서 반드시 호전된다는 그런 예상을 반드시 할 수 없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는 분명한데 수술 위험성이라든지 수술 이후에 호전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수술 이후에 호전 여부가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수술을 거부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전자처럼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확대된 손해, 수술로서 호전될 수 있는 예상된 손해에 대한 부분을 공제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헌법 10조에 보면은 일반 국민들의 인격권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쉽게 하자면은 수술이 굉장히 위험해서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사안인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내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도 수술로서 호전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수술로서 반드시 호전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고, 또 수술에서 굉장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피해자 본인이 해야 된다. 만약에 수술을 잘못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한 감수를 해야 된다는 각서를 받고 수술을 한다면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험보다 큰 입장에서 과연 내가 수술을 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히 망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헌법상에 의한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거부해서 본인한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 진행한 사건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고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이분이 척추 2번에 이제 축추라는 게 있습니다. 1번이 이제 환추, 고리 환자, 환추가 있고 바로 밑에 축추라는 걸 때 이분이 아탈고되면서 추궁 자체가 추궁반이 골절되셨는데 이 추궁반이 뼈가 안 붙어가지고 뼈가 분리합 상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은 평생 상당히 이제 고생하면서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 조금 더 호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수술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영구장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구장 인정을 잘 안 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척추 2번 골절이 되면 잘못하면 생명 위험까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는 나는 도저히 그 위험보다 않고 수술을 응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항변하고, 신체감정의사는 이 수술의 위험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설령 수술이 필요하지만은 본인이 수술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 수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현재 안 한 상태에서 장애평가에 대한 부분은 환자가 수술을 거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헌법 10조의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이것은 영구장애로 인정한 것이 타당하다 하는 해시를 받아가 결과적으로 영구장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술이 필요한 상태, 호전이 가능한 상태, 또는 수술로서 호전이 어렵든지, 또는 수술이 필요해서 호전이 가능한 있다 하더라도 그 수술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한 경우에 있어서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결정권은 피해자 본인한테 있다 하는 내용이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